오징어 게임 시즌3 드디어 그 마지막 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전 세계인들도 기다렸던 그 이야기의 끝이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 전설적인 시리즈가 사실 일본 데스게임 장르의 계보에서 출발했다는 걸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하지만 알아두면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팩트. 현대적인 데스게임 장르의 뿌리는 일본에 있었고 오징어 게임은 그 유산을 물려받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의 어떤 점이 일본 작품을 보고 참고했는지 지금부터 일본 작품 3개를 조금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작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この国はこの国の分みたいなやつのおかげですっかりダメ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だから偉い人たちは相談してこの法律を作りました。バトルロワイヤル。そこで今日は皆さんにちょっと殺し合いをしてもらいます。最後の一人になるまでです。反則はありません。バカにすんじゃねえ。静かにしろ。しょうがねえなお前は。みんな逃げた方がいいぞ。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죽고 죽이는 게임, 그 현대적인 원형은 2000년 일본 영화 배틀로얄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원작은 1999년 출간된 타카미 코오슌의 소설 배틀로얄로 국가가 학생들을 살인 게임에 강제 투입한다는 충격적인 설정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계속해서 이 장르를 발전시켜 나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작품 가보겠습니다. だるまさんが転んだ。神様、僕の退屈を返してください。だるまさんが転んだ。だるま。おい、いいか。知らねえよ。転ん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 놀이 그리고 생존 게임이라는 잔혹한 조합, 그 원형은 2011년 일본 만화 신이 말하는 대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영화가 2014년에 리메이크된 작품이고요.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수업 도중 갑자기 다루마 게임에 휘말리며 정체불명의 존재가 주도하는 신의 놀이가 시작됩니다. 이후 일본은 이 설정을 기반으로 더 자극적이고 상징적인 데스게임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품 가보겠습니다. みんなが押し込んで幸運が渡り合いさあ吐き出せお前が食らってきた破産者の金命魂希望絶望涙その全て全部吐き出せいけいけ 지금 우리가 도박과 계급의 데스게임을 떠올릴 수 있는 건 1996년에 시작된 일본 만화 도박 묵시록 카이지 덕분입니다. 가위바위보, 철제 빔 걷기, 카드게임과 같은 단순한 게임 안에 사회구조, 인간의 탐욕, 심리 압박을 녹여낸 이 작품은 데스게임 장르를 넘어 현대 자본주의의 풍자극으로 불릴 정도로 깊이 있는 작품이었죠. 카이지는 이후 수많은 서바이벌 장르의 교과서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데스게임 장르의 정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게 소개해드렸지만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파악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의 데스게임 작품들과 닮은 점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같은 단순한 놀이에 목숨이 걸린 구조는 카이지의 단순한 게임 하나로 인생이 결정되는 설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밀려난 인물들인데 이 역시 카이지처럼 사회적 낙오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류층 인물들이 참가자들의 죽음을 관람하며 즐기는 장면들은 카이지에서 지하 도박장이나 철제 빔 위를 걷는 장면과도 유사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렇듯 일본은 데스게임 장르를 창조했고 오랜 시간 수많은 작품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재는 반복되고 현실은 픽션보다 더 처절해지면서 그 장르도 힘을 잃어갔죠. 그때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언어와 감성 그리고 사회적 울림을 담아 이 장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오징어 게임 역시
역시 카이지처럼 현실이 너무 지옥 같아서 게임에라도 참가하고 싶다라는 감정을 기반에 두고 있지만 거기에 한국 사회 특유의 구조적 문제와 정서를 덧입혀 더 폭넓은 공감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뿐이겠어요? 형광색 트레이닝복, 복고풍 놀이터, 향수와 공포가 뒤섞인 시각적 연출까지 단순한 게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를 상징하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죠.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역사상 최다 시청, 그리고 한국은 콘텐츠 강국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게 됩니다. 10년도 더 전에 저는 일본 컨텐츠를 보면서 늘 감탄했고 때로는 부럽고 배가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발상이 사람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있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요즘은 한국 컨텐츠도 정말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러움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번엔 또 일본이 관광으로 우리를 압도하더군요. 물론 한국이 일본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과 좋은 라이벌로서 컨텐츠만큼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내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오징어 게임과 일본 데스게임을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제가 예전부터 느껴왔던 일본에 대한 감탄과 질투, 그리고 지금의 자부심과 앞으로의 소망을 담고 싶었습니다. 한국 컨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빛나주는 게 정말 고맙고 든든합니다. 저도 그 흐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현재 웹소설을 열심히 써보고 있습니다. 문화는 자존심이자 세상을 바꾸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징어 게임은 그냥 드라마가 아닌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일본어 과외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에 들고 저와 함께 수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적힌 이메일 혹은 인스타로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